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코로나19에도 빈부격차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이 부유한 지역보다는 빈곤한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훨씬 더 빠르게 번졌다라는 소식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LA타임스가 오늘 이런 내용을 오늘 아침에 보도했죠. 네, 코로나19가 LA 지역의 부유한 곳에서는 천천히 번지는 동안 빈곤한 커뮤니티를 파괴했다라고 LA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달이면 LA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한창 사망자가 급증하던 때인데요. 그런 시기에 못 사는 동네에서는 타격이 컸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이게 보건국 자료에서 그렇게 나타난 건데요. 구체적인 자료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LA타임스는 이 LA 카운티 보건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17일을 기준으로 그런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예. 빈곤선 수준이 높은 이 흑인과 라티노들이 대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하게 빨라졌습니다.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부유한 백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선 확산이 느려졌습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19 사태 초반에는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였던 지역에서조차도 이때는 감염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지역별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어느 지역으로 나눠서 이런 자료가 나온 겁니까? 크게 보면 LA 지역을 사우스 LA와 센트럴 LA, 이 센트럴 LA나 한인타운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리고 이스트 사이드, 웨스트 사이드로 나눴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중에서는 웨스트 사이드가 좀 부유한 지역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 결과 웨스트 사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사우스와 센트럴 LA, 이스트 사이드의 코로나19 그 감염률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600명 넘게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겁니다. 네. 그래서 LA 카운티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감염률이 높았습니다. LA 타임즈 보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그래프를 아주 잘 그려놨던데 그 그래프를 보니까요. 그 추세가 한눈에 파악이 되더라고요. 네, 이틀 전인 5월 26일 LA 카운티 보건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서 LA 타임스가 그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우선 이 그래프에서 세로축은 인구를 나타냅니다. 네. 인구 10만 명당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나왔는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축은 날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4월 전부터 3월 말 정도부터 해서 4월 전체 그리고 5월 26일까지 나와 있는데요. 네. 이 그래프 곡선은 사우스 LA와 센트럴 LA, 사우스 베이 그리고 웨스트 사이드 이렇게 4개 지역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그래프 맨 처음 부분입니다. 이 사우스 LA를 나타내는 그 하늘색 곡선은 맨 처음에는 4개 선 중에서 감염자가 가장 적은 걸로 나타납니다. 예. 맨 밑에 있습니다. 이 사우스 LA 곡선 위로 사우스 베이, 그 다음에 센트럴 LA, 그리고 가장 감염률이 높은 게 웨스트사이드 연두색 곡선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4개 곡선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이게-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꺾이는 각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 네. 웨스트사이드와 사우스베이 곡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완만하게 올라가는데요. 이에 비해서 센트럴과 또 사우스 LA 곡선은 가파르게 급격하게 꺾입니다. 특히 사우스 LA 곡선을 보면 4월 중순부터 다른 지역과 겹치더니 5월 들어서는 이 센트럴 LA도 넘어서서 급격하게 꺾여 올라갑니다. 그래프 4개 곡선을 함께 살펴보면 사우스 LA와 센트럴 LA, 웨스트사이드와 사우스베이 이렇게 2개의 지역씩 그래프 곡선이 거의 묶여있듯이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2개씩 묶인 듯한 그래프는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우스 LA와 센트럴 LA 곡선이 600명 이상인데 비해서 웨스트사이드와 사우스베이 곡선은 200명에서 300명 수준이었습니다. 와, 그러면 거의 2~3배 차이가 나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사우스 LA하고 센트럴 LA 안에서도 또 지역이 나눠질 텐데 그런 차이가 또 있을까요? 네, 이 센트럴 LA에서는 피코 유니언과 웨스트레이크가 가장 이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포함됐습니다. 어. 네.
둘 다 한인타운과 가까운 가깝죠. 곳이죠. 네. 가깝죠. 네, 웨스트레이크는 이 한인타운에서 동쪽, 그 어허. 메가더팍 있는 곳이고요. 네. 피코 유니언은 그 웨스트레이크 남쪽에 바로 자리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LA 같은 경우에는 벌몬 스퀘어라는 동네가 특히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곳 모두 4월 초만 하더라도 감염률이 낮은 곳으로 보고가 됐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LA 카운티 300곳 이상 커뮤니티에서 탑 10, 그러니까 감염률이 높은 나쁜 쪽으로 그 탑 10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염률이 높은 동네에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네, 이 빈곤층 주민들이 사는 것에 더해서 몇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요.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아하. 이와 관련된 게 또 거주 밀집지라는 점이고요. 뿐만 아니라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기저질환, 천식이나 당뇨, 심장 질환을 앓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난하다 보니까 질환을 갖고 있게 되는데 비록 팬데믹 그 초반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은 예견된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막 터졌을 때 잘 사는 지역에서 감염률이 높았던 건 다름 아닌 그만큼 부유한 주민들이 검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웨스트사이드, 동네로는 벨레어, 베벌리 크레스트, 브렌트우드, 그리고 오늘 LA 타임스에 언급되진 않았습니다만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행콕파까지 주로 이제 부유한 백인들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감염률이 높았는데요.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절, 이들은 검사를 받아서 감염률이 높았던 거고요. 시간이 몇 개월 흐르면서 잘 사는 동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그러면서 감염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의 빈부 격차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빈부 격차로 나타났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빈곤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했으면은 이렇게까지 감염률이 오르진 않았을 텐데 이게 왜 빈부 격차로 나타난 겁니까? 네, 빈곤 지역에는 필수 업종에 그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일을 하러 나가다 보니까 이 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웨스트레이크 지역의 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올해 19살 다이애나라는 대학생은 LA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걱정스러웠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의 아버지가 보호 장비도 없이 생필품 포장하는 일을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코로나19 감염자로 뒤덮이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싶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다이애나는 4월 15일에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였고요. 아버지는 27일부터 그랬습니다. 아하. 그리고 검사 결과 둘 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나아서 괜찮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코로나19 감염에도 빈부 격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크게 우려할 듯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바바라 프레오 국장은 저소득층 커뮤니티의 감염률이 높고 부유층 지역과 차이를 보이는데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검사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요소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건데요. 앞서도 전해드렸던 이 최전선에서 일하는 주민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가 하는 것 등입니다. 그래서 퍼레오 국장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관심을 더 갖지 않는다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곡선이 앞으로 점차 평평해진다 하더라도 지역별 차이가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부자들의 네. 집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좁은 데다가 또 여러 명이 좀 식구 수가 좀 많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경향도 있고 네. 거의 대부분이 또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이러니까 아마 더 많은 확진자가 그렇죠. 늘어나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말이죠. 94년도인가요? 노스리치 시즌 때 네네. 새벽에 이제 집에서 자다가 놀러해서 저 회사를 나왔는데 이 한인타운을 거칠 거 아니겠습니까? 놀만디 길인가요? 제 기억나는데 그쪽에 그 뭡니까 저 오래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앞에 라티노 그 주민들이 나와 있는데 아파트 한 동에 제가 보기에는 한 아파트 유닛에 한 10분씩 사시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게 네. 많은 분들이 나와서 밖에서 그렇게 서서 기다리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그쪽에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시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좁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바이러스 이 감염이 쉽게 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네. 근데 이게 또 제2의 물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어드밴스먼트 프로젝트라는 인권 정책 단체가 있는데요. LA 카운티 코로나19 관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존킴 사무국장은 이처럼 LA 카운티에서 못 살고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이 사는 지역의 감염률이 치솟는 건 제2의 물결로 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UC 버클리 공중보건학 코코 오스월스 박사는 이런 추세가 단지 LA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부유층이 처음에 검사를 잘 받아서 감염률이 높았고요. 그 후에 점차 낮아지는 LA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에도 빈부 격차가 나타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